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이혼을 하고 싱글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제대로 뒤통수 맞고 또 제대로 복수한 내용을 여러분께 사연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당연히 제 복수의 대상은 남편과 시몬인데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 속 남편과 한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어린 시절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저는 결혼 생활이 별로 없어 혼자 살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을 만나며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는 보통 남자들과 다르게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이혼 경력이 있는 저를 선입견 없이 바라봐주고 제 아픔을 위로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행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힘들게 남편을 키운 시모가 재혼인 저를 반대하지도 않았고 또 저에게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아니다. 거의 다 했으니까 넌 준경이 옆에 가서 앉아있으렴.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거들어야죠.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아니야. 내가 다 해서 이제 할 것도 없어. 그냥 쉬고 있으라니까. 그럼 이따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께서는 좀 쉬세요.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귀한 집 따님을 내가 시켜 먹을 수가 있나. 내가 다 하면 되니까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며느리를 귀하게, 아니 어려워하는 시모의 모습이 안심되었지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래서 시댁보다 저희 집이 더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시모는 저희 부모님과 절 어렵게 생각했어요. 시모가 혼자서 남편을 키우며 오랫동안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눈치를 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돈지간이 아니라 마치 갑과 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모의 태도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하는 일은 잘 되시지? 어머님, 사장님이라뇨. 사돈이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 그 바깥 사돈. 아니, 나도 모르게 자꾸 사장님이라고 하게 되네. 아무튼 다들 무탈하시고. 그럼요. 다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하세요. 저한테 혼자 계신 어머님 신경 많이 쓰라고 하시거든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니. 나야 뭐 그냥저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건데. 괜히 네가 나 때문에 귀찮은 일이 느는구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머님, 아직도 제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어머님께서 너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저도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속상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널 편히 대하겠니? 며느리를 너무 편히 대하는 것도 안 좋다 그러던데. 이제 다 같은 가족인데 뭐 어때요? 전 어머님께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절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어머님을 편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저희 얼른 친해져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서 그런지 늘 주눅이 들어있는 듯한 시모가 불편하고 마음이 쓰였던 저는 그런 시모와 가까워지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모가 절 조금이라도 편하게 느끼라고 자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고 했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좋은 것 한번 누려보지 못하셨을 시모를 위해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시모가 생각날 때마다 건강식이며 미용용품이며 사서 보내고 백화점 들릴 때마다 작게나마 시모의 선물을 챙기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무척 좋아했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 선물 사왔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선물? 아이, 뭘 또 내 것까지 사왔어. 난 괜찮은데. 아이, 그래서 이게 뭐냐? 아, 스카프예요. 날이 쌀쌀해져서 스카프가 필요했는데 제 거 사는 김에 어머님 것도 같이 골라봤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는데 제가 아직 어머님 취향을 잘 몰라서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가셔서 바꾸셔도 돼요. 아유, 바꾸긴 뭘 바꾸니. 우리 귀한 며느리가 사왔으면 다 예쁘겠지. 나야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으니 뭐가 좋은 줄도 모르지. 네가 사온 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쓴다. 어머, 너무 곱다.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좋은 걸 내 목에 둘러도 되는 거니? 아니,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겠다. 이거 아까워서 한번 쓰기나 하겠니? 에이, 그러지 마세요. 실컷 쓰시다가 질리시면 또 사드리면 되죠. 너무 고맙다, 나희야. 내가 너 덕분에 살다가 이런 호강도 다 해보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머님은 말씀도 참. 앞으로 누리실 호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으로 좋은 것 많이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어머님. 처음엔 제가 작은 것 하나 해드려도 좋아하던 시모였습니다. 제 거 사면서 괜히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시모 거 하나 더 사고 절마다 때마다 정말 자주 선물을 들고 갔죠. 그때마다 시모는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했습니다. 시모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전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시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저는 뭐 하나 바라는 것 없이 베풀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호의가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 너무 고급스럽다며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 시모가 언젠가부터는 제 선물에 딴지를 걸고 자꾸 더 많은 걸 바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화장품 사왔는데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제가 쓰던 게 다 떨어져서 사러 간 김에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같이 사왔어요. 이게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게 뭐니? 립스틱? 아유, 뭐 이런 걸 사왔어. 나 립스틱 아직 많은데. 있는 것도 쓰시고 새 것도 쓰시면 되죠. 가끔 이런 립스틱으로 기분 전환하시고 그럼 좋잖아요. 아니, 누가 립스틱 사달라 그랬니? 이왕 사올 거면 크림이나 그런 걸로 사오지.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은데 괜히 선물이랍시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 예? 제가 생색내려고 사온 게 아니라 전 그냥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제 거 사는 김에. 그니까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선물이라는 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건 네 친구들끼리나 선물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선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뭐 이 정도 돈도 없다고 생각하니? 아휴, 이 정도 나도 내 능력과 살 수 있어, 얘. 뭐 이런 걸 사와서는 고마워하라는 건지. 정 선물하고 싶으면 다음부턴 세트로 된 거, 선물용으로 나온 거 그런 거 해라. 알겠니? 입에 바르는 거 하나 덜렁 가져와서 선물이니 뭐니 하지 말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고 성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시모의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선물들을 많이 해서 선물의 가격이나 사이즈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언젠가부터 점점 비싼 걸 바라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내 생일 선물 골랐니? 네?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이셨죠? 안 그래도 제가 몇 개 고르고 있긴 했는데. 벌써 골랐어? 그래도 아직 산 건 아니지? 네. 근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 내가 갖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말이야. 혹시 네가 또 쓸데없는 거 사올까 봐 걱정돼서. 그러셨구나. 뭐가 필요하신데요? 요즘 안마의자 없는 집이 없다고 그러던데 나 이번에 안마의자 하나 들여놓으면 어떨까 싶네. 안마의자를 생신 선물로요? 왜? 너무 비싸니?
아니 내가 뭐 네 사정도 모르고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너한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닐 거 아니냐. 넌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니? 뭐 진짜 딸이었으면 내가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사다 놨을 텐데. 역시 며느린 며느린가 보다. 너 그동안 딸 같은 며느리 되겠다는 건 뭐 다 빈말이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남편이랑 상의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걸 뭐 준경이랑 상의를 해. 네가 알아서 사면 되는 거지. 너 돈 많은 거 다 어디다 쓸래? 아니면 뭐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 이거니? 아무튼 이번 참에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볼 테니까 잘 준비해봐라. 나도 잘난 며느리 덕 좀 보자. 응? 그동안은 제가 뭘 못한 건지 시모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모 생각해서 시댁에 해다 바친 것만 얼만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꾸 더한 걸 바라는 시모에게 저는 점점 정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서 이젠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그걸 보고 전 시모에게 거지 근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머님, 이번에 제가 사드린 안마기는 잘 쓰고 계세요? 설치기사가 설치도 잘하고 갔다는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없으셔서요. 잘 쓰고 있지. 역시 비싼 게 좋은지 돈값은 하더라. 잘 쓰고 계셨구나. 그럼 말씀 좀 해주시지. 전 어머님이 말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넌 그걸 뭐 일일이 묻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고맙다 어떻다 말 안 했다고 그러는 거니? 사줬으면 그걸로 마는 거지. 내가 너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겠어? 하여간에 생색을 못 내서 안달이야 아주. 너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선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덕 없어 보여.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비싼 선물했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맞을 텐데 시모는 그런 게 없었어요. 결국 잘 받았는지 잘 쓰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물어봤더니 생색을 바라는 거냐며 저런 소리를 쳤죠. 그래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줄 알고 염치는 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 가식을 떨고 있었던 건지 변해버린 시모의 행동이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참고만 사는 성격이 아니었던 탓에 제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시모를 이해해보려고 참아주던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화를 내냐? 너 지금 내 앞에서 성질 부리니? 그럼 제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저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 생각해서 할 말 있어도 참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뭐 바란 것 없이 잘해드렸으면 적어도 고마운 줄은 아셔야 하는 거잖아요. 고맙다는 말씀은 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제가 잘하려고 할수록 더 못되게 행동하세요? 왜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타박도 안 하시면서 저는 하려고 하는데도 야단치시고 불평하시고 바라기만 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더 잘해드려요? 제가 며느리라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이라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어머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뭘 또 그렇게 섭섭하게 했니? 고맙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한테 다른 보답을 할 수 있어? 뭐 바란다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면 고마워해 주시고 저한테 못되게 굴지 마시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해드리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누가 뭘 더 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다. 참 내가 며느리 보셔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래 앞으로 뭐 바라는 일 없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라.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고서야 시모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 건 아니었는지 그 사이 남편에게 불만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 엄마랑 싸웠어? 왜?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싸웠다고?
아니, 당신이 너무 뭐라고 해서 속이 좀 상하셨나 봐. 뭐 들어보니까 당신이 엄마한테 서운했다고 너무했다고 말했다며?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도 모르지 않잖아. 이번에도 선물 받고 싫은 소리 하시길래 나도 너무 화나서 한마디 했어. 아이, 그래도 좀 참지. 꼭 그래야 했어? 아이, 당신이 화내면 엄마 입장이 뭐가 되냐?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혼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언제 어머님을 혼냈어? 너무하시다고 속 얘기한 거지. 그럼 어머님은 그런 소리 들을 생각도 없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언제는 귀한 남의 집 딸 어렵다고 그렇게 내외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나오시냐고. 그럼 나도 좋은 며느리 그만둘게. 예전처럼 불편하게 대하시라고 그래.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 테니까 당신 화 풀어. 어?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는지 시모에게 할 말 다 한 제게 서운한 듯 했지만 자기도 시모가 잘못한 걸 알다 보니 별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제게 설명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더라고요. 네,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래. 그저 고생만 하시다 보니 좋은 거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사셨는데 당신이 시집 오고서 엄마한테 잘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 근데 당신이 잘해주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러신 거지 우리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못 배우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나도 엄마 그런 게 답답하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 자식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화만 내겠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난 진짜 할 말이 없어. 불쌍한 분이니까 날 봐서라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라. 응? 그럼 그런 말을 들은 저는 또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거죠. 그럼 시모는 또 그걸 알고 슬금슬금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몰래 제게 용돈이나 금전적인 부탁을 하고 제가 남편을 생각해서 참고 들어줄 때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듯 보였어요. 심지어는 시모 친구가 갯돈을 뜯겨서 큰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돈을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너 돈 좀 있지? 나 좀 빌려줘라. 돈이요? 현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쓰시는 건데요? 아니, 내 친구가 개를 넣은 게 있는데 그 개주가 그만 돈을 다 들고 튀어버렸다지 뭐니. 그 돈으로 아들 장가 보내주려고 그런 건데 돈을 날려버려서 지금 자기 아들 장가도 못 보내게 생겼다고 해. 같은 아들 둔 형편에 그 집 사정이 너무 딱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그 돈을 왜 어머님께서 또 제가 드려요? 어머님, 돈거래는 가까운 지인끼리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이 급하면 은행에 빌려보라고 그러세요. 저는 못 빌려드릴 것 같네요. 그 집이 은행에 돈 빌릴 수 있는 만한 형편이 아니야. 빌릴 능력이 되면 내가 너한테 말을 꺼냈겠어? 나는 너 여윳돈 있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런 거지. 그러지 말고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내가 너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말해놨는데 너 이러면 어떡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빌려준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왜 어머님 친구분을... 어쨌든 전 돈 못 빌려드리니까 정 빌려주고 싶으시면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심지어 자기 친구가 아들 결혼 비용으로 대줄 갯돈을 날려먹었다며 그걸 저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슨 염치가 있는 건가 싶은 겁니다. 심지어 시모는 저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시모 때문에 이혼 생각까지 들었지만 이미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던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행복을 기대하실 아빠에게 2번이나 그런 상처를 안겨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다 엄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셔서 바라는 거라곤 제 행복밖에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께 또 이혼하겠다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시모를 참고 견디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젊은 나이인 아빠였어요. 아빠가 너무 젊고 건강하셨기에 이렇게 제 곁을 일찍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또 엄마를 먼저 떠나보냈던 터라 제가 아빠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아빠를 이렇게 허망하게 어떤 준비도 못한 채 갑자기 떠나보내야 했으니 제 정신이 제정신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넋을 놓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아빠 상을 치를 때도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할 때도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저에게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제 곁에 있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는 저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외롭게만 느껴졌어요. 그 외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빠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빠 집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멍하니 아빠의 손때가 묻은 흔적을 바라보고 누워서 아빠 모습을 그리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냄새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어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가 세상을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아빠 집으로 찾아와 제가 밥은 먹었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또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물론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던 때라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았고 남편이 어련히 잘할 거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죠. 제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대신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저도 서서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아빠만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간 집이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가구 배치도 달라져 있었고 현관 입구 맞은편에 또 거실 벽면과 집안 곳곳에 있던 남편과 제 사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작은 방 안에 제 물건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던 저는 작은 방에 꽉 찬 제 물건들을 보며 놀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시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왔니? 하긴 거기 가서도 언제 온다 언제까지 있겠다 연락 한 통 없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 일 챙겨주시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집에 있어야 했는데. 근데 제 짐들은 왜 여기 다 있어요? 이 사람 저 없는 동안 인테리어 바꾸고 있었나요? 그래도 왜 제 짐만...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너 부르려고 했는데 잘 됐네. 저기 있는 네 짐 가지고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집안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네? 저걸 왜 저희 친정집에 가져가요? 왜긴 왜야? 내 아들이 이제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지. 네? 제가 왜 이혼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혹시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자리 비운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해서? 아니 그것보다 그 이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해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저랑 그 이가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준경이 의사도 묻지 않고 이혼하라고 할까봐? 이미 한참 전에 준경이랑 얘기 다 마쳤다. 네가 네 아버지 일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길래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 그것도 내가 너 찾아가서 말하겠다는 걸 준경이가 너 생각한다고 말려서 기다린 거야. 어쨌든 준경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혼하길 바라니까 우리 준경이랑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도록 해라. 이유가 뭔데요? 그것도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이렇게 바로... 아니 제가 그 이에게 전화해 볼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냐? 내가 언제 준경이 일로 거짓말한 적 봤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이미 마음 떠난 우리 준경이 힘들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혼하는 과정이 더럽게 된다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좋게 헤어지자는 말인데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이혼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럴 만한 일이라면 이혼이든 뭐든 하겠다고요. 이혼할 일이라도 그러네. 우리가 별일 아닌 일로 이혼 얘기를 꺼내겠냐? 내가 내 자식 이혼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혼하라고 하겠어? 지금도 이 잠깐 얘기한 걸 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준경이랑 얘기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서로 잘못했다면 싸울 거 아니야? 그리고 헤어지는데 뭐 거창하게 이유가 필요해? 헤어지고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나 싶었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굳이 제 잘못을 따져보자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려 집안을 남편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배우자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 입에서 말이죠. 저는 그 상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제가 결혼한 사람이 시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에서 저와 왜 이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하겠는데 시모가 계속 이혼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얘기가 다 됐다고 말하고는 정작 이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생각해보니까 시모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까지 시모가 저에게 투정이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긴 해도 이렇게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지르며 따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당황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모의 모습을 처음 봤던 거죠. 물론 아들과 이혼할 며느리라서 막 나올 순 있었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시모가 왜 이렇게 나오나 싶었어요. 제가 아들과 이혼할 확실한 무엇이 있거나 믿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이혼하라고 떠는 동안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 공장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놓고 아빠 집에 있었을 때 남편이 아빠 공장을 언제까지고 멈춰있게 놔둘 수 없다며 자기가 물려받아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로서는 아빠 공장 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고 해결할 의지조차 없었던 때라 남편에게 모든 걸 일임했습니다. 공장을 물려받는 게 그냥 상속하듯이 대표자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아빠 이름으로 된 공장 등록을 취소하고 남편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야 했거든요. 그 복잡한 과정을 남편이 모두 알아서 처리해줬고 저는 도장 찍으라는 곳에만 제가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만 확인하고 남편이 아빠 공장을 뒤이어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고마운 일이었는데 지금 시모가 이렇게 나오고 남편도 저와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빠 공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저는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혼이 아빠 공장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게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저희 아빠 공장 때문인가요? 이제 자기 거니까? 저에게서 원하는 거 다 가져갔으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준경이가 네 아버지 공장을 가져? 공장 대표가 되었다고? 글쎄,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우리 준경이가 바깥 일은 워낙 말을 안 해서 말이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과 그이 둘도 없이 사이좋은 모자 사이 아니었나요?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부부 두 사람만의 비밀도 다 얘기하는 그런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장 얘기를 안 했다고? 그 좋은 일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냐?
우리가 딴 마음이 있어서 너랑 이혼한다는 거야? 너 네가 네 아버지 집에서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우리 춘경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해야 하는 네 아버지 일 뒤처리하고 자기 일에 집안일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힘들었는지 아냐고. 내가 그런 애 붙잡고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 저희 아빠 공장 가지게 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럼 어디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그 사람과 왜 이혼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겠다고 말한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얘가 이혼하자면 그냥 이혼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지독하게 굴어? 너 정말 너랑 이혼하려는 이유 듣고 싶어서 그래? 네, 들어야 이혼하죠. 뭔데요?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 그 이야기 들으면 할 말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왜요? 하실 말이 없으세요? 제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그러자고 할 줄 알았나 보죠? 제가 정신없어서 아빠 공장 빼앗긴 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나 붙이면 제가 이혼할 줄 알았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 애, 자식. 너 준경이 자식 못 낳지 않냐? 우리 집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인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여자가 나이 들면 임신 확률도 낮아지고 애가 잘못될 확률도 확 높아지는데 너 지금 벌써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 더는 안 되겠어서 이혼하자는 거다. 네가 뭐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냐면 아들 못 낳은 죄다. 그 죄로 이혼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각 도장 찍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리고 애 관련해서는 그 사람도 딱히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요즘은 시험관 아이도 있고 다들 늦게 낳는다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말자고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혼은 무슨.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아빠 공장 빼앗으니까 제가 필요 없어졌다고 말하라고요. 두 사람 간악한 인간이라는 거 인정하라고요. 이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우리 아빠 살아계실 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길고 있더니 이제 와서 뭐? 이혼을 해? 그럼 우리 아빠 공장 다시 내놓고 말해야지. 그렇게 강탈하고 훔쳐가듯이 가져가 놓고 이혼을 해? 이 날강도 같은 인간들. 이 도둑놈들. 제 생각이 맞았는지 시모는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아이를 못 낳은 걸 트집 잡으며 그걸 이혼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은 걸로 단 한마디도 없던 사람이 말이죠. 거기다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나이 40 넘어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데 아직 30대 중반인 제가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오히려 아이 계획을 조금 뒤로 가지고 여행이나 두 사람 즐기는 데 집중하자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못 낳은 게 이혼하는 이유다?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아빠 공장을 빼앗아서 저와 이혼하는 게 확실했어요. 그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 뒤에는 저도 제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 끊임없이 조잘거리고 변명하던 입이 굳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기 엄마에게 따지고 묻는 장면을 봤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눈치챈 듯 보였어요. 남편은 시모와 달리 변명과 거짓말하지 않고 뻔뻔하게 속마음을 드러냈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이혼할 사이라고 해도 아직은 당신 시어머니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당신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 아니냐고! 근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뭐? 그럼 내가 지금 말이 곱게 나오게 생겼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우리 아빠 공장 빼앗고 입을 닦으려고 하는데 당신 그런 개수작 부리려고 나한테 찾아온 거야? 아빠 공장도 아빠 뒤를 이어서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려고? 아빠 공장 빼앗고 나랑 이혼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든 난 이혼 도장 다 찍고 판결 날 때까지 노코멘트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난리를 피우니까 말하는 건데 당신이 아버님 공장 물려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공장에 있는 것 중 뭐 하나라도 다룰 줄 알아? 모르잖아. 당신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장 내가 열심히 운영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당신도 공장 등록하는 걸 도와준 거 아니야. 그거에 당신 시커먼 속내를 몰랐으니까 도와줬지. 날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줄 몰라서. 그러게 이혼당하기 싫었으면 조금만 착하게 살지 그랬냐.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뭐 하나 해주는 게 싫었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 엄마 선물해주고 부탁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 꼴을 보고 있는 나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나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 말려달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속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이혼하면 내가 뭐 하나 없으니까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기다렸는데 고맙게도 일찍 찾아와서 이혼하는 것뿐이야. 뭐? 그럼 네 엄마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며느리 등에 빨대 꽂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는 게 맞아? 그것도 마음 쓰는 일이고 몸 쓰는 일이면 몰라. 주제도 모르는 네 엄마 허영심에 돈으로 저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였잖아. 그게 옳은 거냐고? 그렇게 바라는 게 있으면 자식인 너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지 왜 나한테 바라는데? 내가 그걸 참고 이제까지 있어줬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우리 아빠 공장을 빼앗아? 빼앗긴 누가 빼앗아? 누가 강제로 했어? 당신이 허락하고 서류 확인하고 도장까지 찍은 일이야.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 아버지 공장 다시 가져가 봐. 근데 나도 바보는 아니라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한 거거든. 그러니 그 공장 당신한테 절대 안 뺏겨. 내 거라고. 근데 대신 내가 다른 건 하나도 건들지 않을 거야.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받은 아버님 재산, 우리 공동 재산 등등 다른 건 건들지 않을 테니까 공장 건들지 말고 원래 서로의 것만 가져가고 이혼하자고. 뭐? 내가 우리 아빠 공장 빼앗길 것 같아? 소송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건데? 너 나랑 이혼 소송 해봤자 네가 불리해. 준비해도 우리가 너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준비했는데 되겠냐? 우리가 질 싸움을 먼저 걸겠어? 엄마도 너한테 말했겠지만 감정 소모 그만하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헤어지자. 범죄자 새끼 주제 어디서 네 멋대로 판단하고 판결 내려? 나 너희 같은 모자 사기꾼에게 절대 안 당해. 우리 아빠 공장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어디 법이 더러운 너희 편인지 아니면 무고한 피해자인 내 편인지 보자고. 내가 소송이란 소송은 다 해서 아빠 공장 다시 가져올 테니까. 뻔뻔한 남편의 반응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큰 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제 앞에서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빌게 만들려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아빠의 공장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였고 변호사 이외에도 아빠 공장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빠가 공장 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의중이 있었는지 듣게 된다면 남편의 행동이 탈취였다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거래하고 알고 지내시는 분들을 찾아다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뀐 걸 넘어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혼자서 포복절도까지 했죠. 아빠의 공장을 되찾기보단 지금 남편이 내민 조건 그대로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이 내민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변호사 찾아가니까 바로 당신 손해라고 나오지? 그래도 양심적인 변호사 찾아갔나 봐. 보통은 되찾을 수 있다고 하고 수임료 받아먹는 변호사가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바로 합의 이혼하는 걸 보면 말이야. 잘 생각했어. 어차피 소송해도 못 찾을 공장 돈 날리고 시간까지 어비하면 뭐해?
그리고 기적처럼 되찾아도 당신이 운영할 수 있겠어? 공장 일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재산 분할 원래 줘야 하는 것보다 더 주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나 안 서운해. 오히려 당신한테 고마운걸? 당신 말대로 이렇게 돈도 더 챙겨주고 염치도 없고 늙어서 짐밖에 안 되는 당신 엄마도 데려가잖아. 거기다 어느 여자가 인간 쓰레기와 한 입을 덮고 살고 싶겠어? 그래서 고마워. 인간 쓰레기의 뱀 같은 당신과 이제라도 헤어질 수 있어서. 야, 좋게 헤어지는 상황에 뭐 그렇게까지 말하냐? 감정 상하게. 그렇게 말하면 네 속이 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현실을 알지 않냐? 솔직히 네가 왕창 손해보는 거. 나 이제 네 아버지 공장 운영해서 돈 많이 벌고 너보다 젊은 여자, 말 잘 듣는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거야. 네가 어떻게 잘 살든 상관없이 내가 너 덕분에 잘 살게 됐다고. 우리 엄마도 덩달아서. 분하겠지만 이런 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 그래, 웃어. 웃을 때 실컷 웃어야 나중에 이때를 생각하면서 버티지. 네 말대로 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너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근데 너 네 말대로 잘 살진 못할 것 같아. 느낌도 그렇고 그 왜 관상이라는 것도 있잖아. 네 얼굴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인다니까. 거기다 너나 네 엄마나 거지 근성이 있는데 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아빠 공장 잘 운영해봐.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 남편은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절 조롱했고 그런 남편에게 저 역시 조롱과 경고가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게 빼앗은 아빠 공장으로 많은 부를 얻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지 마냥 자신감 있고 신나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제 바람은 이루어졌죠. 남편과 이혼하고 4개월 정도 흐른 뒤 저는 혼자 된 삶에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신 일이 저에게 더 충격적이고 큰일이었지 남편과 이혼한 건 제게 그다지 많은 충격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걸 제외하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제가 예상한 것처럼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죠. 나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줘. 그래 나이야, 우리 좀 살려다오. 아니 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준경인 제발 좀 살려다오. 어? 제발. 연락도 없이 찾아와선 갑자기 살려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듣게 말해요.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잘 구슬려서 말해도 들어주기 싫은데 다짜고짜 도와달라니. 그러니까 나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어. 공장 있잖아. 그 아버님 공장. 거기 빚이 잔뜩 있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우리 쪽에 발주났던 곳들이 전부 다 중국 공장이나 다른 공장에 넣어서 그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말했잖아. 나보고 공장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도와주기 싫고. 돈도 돈인데 네가 다른 사장님들 뵙고 나 좀 도와달라고 빚 갚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발주 넣는 회사도 그렇고 다른 거래처도 그렇고 다들 아버님과 인연이 오래된 분들이라고 하던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빌기도 빌었는데 이제까지 아버님 봐서 받을 빚을 안 받고 있었다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받을 건 받아야 하겠다고. 나 이제 좀 공장 돌리는데 익숙해졌거든? 발주 넣을 공장도 진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하고 있어. 금방 아버님 때처럼 공장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주라. 응? 네가 사장님들께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줘. 제가 남편에게 아빠 공장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알아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빠 공장이 사실은 빚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아빠한테 빚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김 사장 빚이 아니라 회사 빚이지. 아마 우리 공장 말고도 여기저기 쌓인 빚이 있을 텐데. 공장이나 사업 운영하면 빚이야 쌓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글쎄 김 사장이 아니라 이혼할 사위가 그 공장을 한다면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 빚이 원래 갚아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우리가 천천히 갚아 나가도록 기다려준 거라서. 근데 그것도 김 사장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지. 약속한 거 지키고 책임감 대단하고 자기가 손해보면 받지 피해줄 사람은 아니라서 놔뒀던 거니까. 사실 그 빚도 집이든 땅이든 정리해서 주겠다는 걸 우리가 어차피 오랫동안 공장 하실 거니까 뭐 천천히 받겠다고 한 건데 김 사장님이 아니라 사위라면 기다려주려나? 당장 나도 돈부터 받아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욕심만 많고 모자란 발푼이 사위놈은 공장 시작하자마자 망하게 생겼네. 김 사장님 물건 넣는 회사도 사장님이랑 오래된 사이라서 따님이 이런 일 당했다는 거 알면 굳이 거래 넣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사실 요즘 공장에서 일감 따내려고 난리지. 물건 넣는 곳에서는 당장 내일 공장 옮긴다고 해도 손해보는 거 없거든. 그러니까 따님 이야기가 돌면 물건 끊고 더 싼 곳이나 중국 공장으로 돌리겠지. 이야, 이 사람 이런 식으로도 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 욕심낸 거 그대로 돌려봤네. 그래요? 근데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 사람한테 빚을 다 못 받으시면 어떡해요? 혹시 그렇게 되면 제가 도의적으로라도 갚을게요. 아니요. 거기 부지도 좀 나오고 공장도 받으려면 받을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정리는 될 거야. 그렇게 다 해결 안 되더라도 그 사위놈한테 압류 걸면 늦기야 늦겠지만 다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건 따님이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시모를 생각하며 웃었던 거고 남편이 내민 조건에 이혼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저를 조롱하던 두 사람을 제가 조롱할 차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하냐고. 나랑 당신이랑 무슨 사이라고? 우리 남남 아니야? 나야,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너 아니면 도움 청할 곳이 없어서 그래. 너 나 도와주면 내가 뭐든 할게. 진짜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제발 좀 도와줘. 거기 내 공장이기 이전에 아버님 공장이잖아. 내가 이 모습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했던 건데 왜 도와줘? 그리고 난 아직 볼 게 남았어. 네가 우리 아빠 공장 넘기고 네 재산, 네 엄마 재산 날리고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통장 압류당해 일하는 족족 빚 갚는데 압류되는 것까지 봐야 하거든. 그게 내가 이혼하면서 그린 너의 미래였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 알았어? 아버님 공장에 빚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다 알고 일부러 나한테 떠넘긴 거야? 무슨 헛소리야. 네가 나 속이고 아빠 공장 빼앗은 거 잊었어? 내가 너희 두 모자 속셈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나도 아빠 공장 되찾으려고 하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고. 왜? 내가 잘못했니? 그럼 내가 너희 모자한테 당하면서도 걱정해주고 도와줘야 했어? 머리에 총 맞았다고? 나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앞에서 어떻게 빌든 안 도와줄 거거든? 너희 모자 망하는 걸 깔깔거리며 볼 거니까. 나한테 더 놀림당하고 싶지 않으면 꺼져. 꺼지라고! 너 정말! 그래도 내가 한때는 너의... 아이 준경아 됐어. 엄마가 빌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얘 나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너한테 잘못했던 것도 전부 다 빌 테니까 제발 사람 한 번만 살려다오. 응?
아, 어머님이 있었구나. 아니다. 이젠 그냥 아줌마죠? 아줌마,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당신 손자 낳아줄 며느리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난 그쪽들 도와주기 싫다니까? 거기다 아줌마가 나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그거 생각하면 나한테 부탁해서는 안 되지. 남편과 시모 모두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제발 사람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전 조롱만 할 뿐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어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죠. 그런데 그것들 사람 아니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검은 머리 짐승이지. 그래서 끝까지 안 도와줬고 그 결과 남편과 시모는 쫄딱 망했습니다. 아빠 공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시모와 남편의 남은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좀 아쉬운 게 저는 남편이 채권회사나 어디에 쫓겨 살 줄 알았는데 빚이 그렇게까진 있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빈털터리에 직업 없는 백수가 된 건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집도 차도 남은 재산도 하나 없는 빈털터리인 남자. 그리고 아들 때문에 모든 재산 다 날린 그의 엄마. 그게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두 사람의 결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만족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어떻게, 괜찮은 결말이지 않나요? 이제 이 결말이 활용점점이 되려면 제가 더 행복한 여자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될 겁니다. 저 혼자 살더라도 아니면 인연인 사람을 만나서 말이죠. 꼭 그렇게 살겠다는 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는 사연이 됐으면 저도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